거울 보실 때마다 얼굴에 기미와 잡티 때문에 한숨 나오시나요? 광대뼈 위로 번진 갈색, 얼룩, 손등에 생긴 검버섯, 목과 팔에 퍼진 반점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면 어제보다 더 짙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지시죠? 피부과 가려니 비용 부담되고 레이저 시술은 겁나고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기엔 너무 억울하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 부엌에 있는 재료 4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비용은 고작 800원 정도예요. 이걸로 기미와 잡티를 옅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레이저 한 번에 수십만 원 드는데 800원이라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실제 환자분들의 피부가 달라지는 걸 직접 봤습니다. 62세 할머니분이 2주 만에 기미가 옅어졌고 75세 어르신이 한 달 만에 손등 피부가 매끄러워졌어요.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어요. 메모 준비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4년째 피부과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김성민입니다. 50대 이후 중장년 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기미와 잡티입니다. 거울 보기 싫다고, 사진 찍기 싫다고, 사람 만나기 부끄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심각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병원 시술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레이저 같은 시술은 겁도 나고 회복 기간도 필요하잖아요. 시술 받고 나면 일주일 정도는 얼굴이 붓고 따가우니까 일상생활도 힘들고요. 게다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받아야 하니까 비용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제게 자주 물어보십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없냐고요? 될 수 있으면 자연 재료로 하고 싶다고요. 화학물질 많이 든 크림은 불안하시대요.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천연 재료를 선호하시거든요. 의학 문헌들을 찾아보고 논문도 읽어보고 직접 안전성을 검토해 봤어요. 그랬더니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단 정확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효과는 물론이고 안전 기준까지 꼼꼼히 정리했으니까 걱정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먼저 왜 나이가 들수록 기미와 잡티가 심해지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관리만 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거든요. 50대가 넘어가면 우리 피부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피부 장벽이 얇아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두껍고 튼튼했던 피부가 종이처럼 얇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측정해보면 30대 피부에 비해서 50대 피부는 약 30% 정도 얇아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외선이나 열, 땀 같은 외부 자극에 엄청 예민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튼튼한 벽이 막아줬는데 이제는 그 벽이 약해진 거죠. 마치 두꺼운 외투를 입다가 얇은 티셔츠만 입은 것처럼 모든 자극이 그대로 느껴지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우리 피부 속에는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멜라노사이트라는 세포인데요. 이 세포가 색소를 만들어내요. 이 공장이 자극을 받으면 과가동 상태가 됩니다. 마치 공장에 비상이 걸린 것처럼 색소를 미친 듯이 찍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미고 잡티예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똑같은 햇빛 아래에 있어도 젊은 사람보다 50대 이후 분들이 색소 침착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된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같은 양의 자외선을 쬐어도 50대 피부는 30대 피부보다 약 2배 가까이 빠르게 색소가 침착됩니다. 똑같은 자외선인데 우리 피부만 더 빨리 검어지는 거죠. 억울하시죠? 그런데 이게 생리학적 현실이에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 피부 재생 속도도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한 달이면 피부가 완전히 새로 바뀌는데요. 50대가 넘어가면 40일에서 50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한번 생긴 색소가 빠져나가는데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겁니다. 들어오는 건 빠르고 나가는 건 느리니까 점점 쌓이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울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거울 보면 어제보다 더 짙어진 것 같고 햇빛 아래에서 보면 더 눈에 띄고요. 외출하기 싫어지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외모 스트레스가 우울감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기미로 고민하는 중년 여성의 약 60% 이상이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고 해요. 심하면 대인관계까지 영향을 줍니다. 모임에 안 나가시게 되고 친구들 만나기도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도 기미 때문에 모임을 아예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식 초대를 받았는데 안 가셨대요. 사진 찍는 게 싫어서요. 또 어떤 분은 손주 돌잔치에서도 사진은 안 찍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미와 잡티가 있으면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미가 있는 얼굴은 없는 얼굴보다 평균 5세에서 10세 더 나이 들어 보인대요. 똑같은 60세인데 어떤 분은 50대로 보이고 어떤 분은 70대로 보이는 차이가 바로 이 피부 색소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피부의 멜라닌 색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이 보입니다. 복잡한 얘기 같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피부 멜라닌은 자극을 받으면 생성됩니다. 자외선을 쬐거나 피부에 열이 가해지거나 염증이 생기면 멜라노사이트라는 세포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이 세포가 티로시나아제라는 효소를 이용해서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멜라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급격하게 위로 올라옵니다. 피부는 여러 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일 깊은 곳에 기저층이 있고 그 위로 가시층, 과립층, 각질층이 있어요. 멜라닌은 기저층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마치 엘리베이터 타듯이 쭉쭉 올라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릴까요? 정상적으로는 약 4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과정이 불규칙해져요. 어떤 곳은 빨리 올라오고 어떤 곳은 느리게 올라오고요. 그래서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 표면에 도착하면 죽은 각질과 붙어버립니다. 여러분 목욕탕 가시면 때 밀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죽은 각질이에요. 우리 피부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오래된 세포는 죽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정상적인 피부 대사죠. 문제는 이 각질에 색소가 달라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때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칙칙하고 어두워 보이는 겁니다. 마치 깨끗한 유리창에 먼지가 쌓인 것처럼 원래 피부색이 가려지는 거죠.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이 색소가 붙어 있는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맑은 피부가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먼지 쌓인 유리창을 닦으면 깨끗한 유리가 보이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각질을 제거한다고 해서 세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피부는 약하니까 자극이 가면 오히려 색소가 더 생겨요. 부드럽게 녹여내듯이 제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 pH예요. 들어보셨죠? pH는 산성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7이 중성이고 그보다 낮으면 산성, 높으면 알칼리성입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해요. 정확히는 pH 5.5 정도 되는 약산성 상태가 최적입니다. 이때 피부 장벽이 가장 튼튼하고 유해균도 잘 못 자라고 색소 반응도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pH 균형이 깨집니다. 피부가 알칼리성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자극에 예민해지고 색소가 더 쉽게 침착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각질의 역할입니다. 각질이라고 하면 나쁜 것만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적당한 각질은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과도하게 쌓이거나 불규칙하게 쌓일 때예요. 정상적인 각질 주기는 약 28일에서 30일입니다.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위로 올라오고 각질로 변해서 떨어져 나가는데 한 달 정도 걸리는 거죠. 그런데 50대 이후엔 이게 40일에서 50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각질이 더 오래 피부에 머물러 있게 되고 색소도 오래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세 가지를 동시에 노립니다. 첫째, 색소가 붙은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하는 것. 둘째, 피부 pH를 약산성으로 맞춰주는 것. 셋째, 피부에 보습과 영양을 공급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잘하면 기미와 잡티가 눈에 띄게 옅어집니다. 말로만 하면 안 믿으시죠? 실제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릴 거. 이분들은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분들이십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62세 박순자 님이세요. 이분이 처음 저한테 오셨을 때가 작년 봄이었어요. 얼굴 양쪽 광대뼈 부분에 기미가 정말 진했습니다. 크기도 크고 색깔도 진한 갈색이었어요. 햇빛 아래에서 보면 더 도드라져 보였고요. 본인 말씀으론 5년 전부터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는데 최근 2년 사이에 급격히 짙어졌대요. 거울 보기가 너무 싫어서 화장대 거울도 치워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외출할 때는 선글라스에 모자까지 쓰고 다니셨대요. 그래도 가리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친구들 만나는 것도 점점 줄어들었고요. 레이저 시술을 권했더니 비용도 부담되고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천연재료 관리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이분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런 걸로 될까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정확한 방법을 아주 꼼꼼히 설명드렸어요. 재료 비율부터 도포 시간,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꼭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하라고 당부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시라고 했습니다. 2주 뒤에 다시 오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져 있었거든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확실히 전보다 연해졌습니다. 색깔이 진한 갈색에서 연한 갈색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박순자님 본인도 놀라셨대요. 아침에 거울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요. 남편분도 피부가 밝아진 것 같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계속 하시기로 했고요. 한 달 후에 다시 보니까 더 좋아져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랑 비교하면 거의 절반 정도로 옅어진 것 같았어요. 더 중요한 건 박순자님의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우울한 표정이셨는데 이제는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기셨다고 하시면서 이제 친구들 만나러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그 다음 주에 동창회도 다녀오셨대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너무 좋았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두 번째 사례도 말씀드릴 거. 75세 김영희 님이세요. 이분은 얼굴보다 손등하고 팔에 반점이 심하셨어요. 나이 들면 손등에 갈색 반점 많이 생기잖아요. 흔히 검버섯이라고 부르는 거요. 이분은 그게 정말 많으셨습니다. 손등 전체에 크고 작은 반점이 수십 개 있었고요. 팔에도 퍼져 있었어요. 게다가 각질 때문에 피부가 거칠고 푸석푸석했습니다. 만져보면 사포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손 내밀기가 부끄러워서 악수도 안 하게 됐대요. 손주들이 할머니 손 잡자고 해도 피하게 되고요.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도 손이 자꾸 신경 쓰여서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분한테도 똑같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손등하고 팔에도 바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손은 얼굴보다 피부가 두꺼우니까 도포 시간을 조금 늘려도 된다고 알려드렸어요. 2주 후에 오셨는데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각질이 많이 정리되니까 피부 자체가 매끈해진 거예요. 만져보면 확실히 달랐습니다. 사포 같던 느낌이 이제는 부드러운 청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 달 후엔 피부결이 확실히 개선됐습니다. 반점도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고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색깔이 연해지면서 덜 눈에 띄게 됐어요. 무엇보다 피부톤 자체가 밝아졌습니다. 김영희 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이제 손 내밀기가 부끄럽지 않다고요. 손주들이랑 손잡고 산책도 다니시고 친구들이랑 차 마실 때도 편해졌대요. 심지어 반지도 새로 하나 사셨대요. 전에는 손이 창피해서 반지도 안 껴셨는데 이제는 예쁜 반지 끼고 다니신대요. 이런 게 바로 삶의 질 개선입니다. 단순히 피부만 좋아진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게 편해진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고 일상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메모하시면 더 좋고요. 하나하나 정말 중요하니까 빠뜨리지 마시고 다 적어두세요. 필요한 재료는 딱 4가지입니다. 모두 집에 있는 거예요. 없으면 마트나 슈퍼에 가셔서 사시면 되는데 다 합쳐도 1,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백화점이나 인터넷 쇼핑몰 갈 필요 없어요. 동네 마트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재료, 베이킹소다입니다. 식용으로 나온 거 쓰세요.
청소용 말고요. 베이킹소다는 화학명으로 탄산수소나트륨이라고 해요. 이게 왜 좋으냐면 미세한 사포 역할을 하거든요. 입자가 아주 작고 둥글어서 피부를 긁지 않으면서도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 줍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스크럽 제품들 보면 플라스틱 알갱이나 소금 알갱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베이킹소다가 훨씬 부드러워요. 게다가 약알칼리성이라서 피부에 쌓인 노폐물을 녹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1kg에 3,000원 정도면 사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재료,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무가당이라는 겁니다. 단맛 나는 거 말고 그냥 새콤한 플레인 요거트요. 왜 요거트가 좋으냐면 젖산이 들어 있거든요. 젖산은 알파하이드록시산이라는 산의 일종인데요. 이게 피부에 아주 좋습니다. 색소가 피부에 침착되는 걸 완화시켜주고요. 각질을 부드럽게 용해시켜줘요. 게다가 보습 효과도 뛰어납니다. 요거트 속의 유산균과 단백질이 피부 장벽을 강화해 주거든요. 요거트 고르실 때 성분표를 꼭 보세요. 생우유, 유산균 정도만 들어있는 간단한 제품이 좋습니다. 방부제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건 피하시고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꺼내면 너무 차가우니까 실온에 30분 이상 두셨다가 쓰세요. 차가운 온도는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재료, 밀가루입니다. 그냥 집에 있는 중력분 밀가루면 돼요. 박력분이나 강력분도 괜찮고요. 밀가루는 뭐하러 넣냐고요? 몇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점도를 잡아줍니다. 베이킹소다랑 요거트만 섞으면 너무 묽어서 얼굴에 바르기가 힘들어요. 흘러내리거든요. 밀가루를 넣으면 적당한 농도가 되면서 팩이 얼굴에 잘 밀착됩니다. 둘째, 보습막을 형성해 줍니다. 밀가루의 글루텐 성분이 피부 위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 주거든요. 이게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유효 성분이 피부에 잘 흡수되게 도와줘요. 셋째, 영양 공급입니다. 밀가루에는 비타민 B 복합체하고 나이아신 같은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아신은 미백 효과가 있는 성분이거든요. 네 번째 재료, 식초나 레몬즙이에요. 이건 아주 조금만 넣습니다. 한두 방울이면 충분해요. 많이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식초는 일반 식초나 사과 식초 다 괜찮고요. 레몬은 생레몬 짜서 쓰시면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피부를 약산성으로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피부는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하다고요. 베이킹소다가 약알칼리성이라서 그것만 쓰면 피부가 알칼리성으로 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식초나 레몬즙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게다가 식초와 레몬에는 구연산이나 아세트산 같은 유기산이 들어있어요. 이런 산들이 색소 반응을 안정화시키고 피부 톤을 밝게 해줍니다. 자, 이제 섞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금속 그릇이나 금속 스푼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산과 알칼리가 만나는 과정에서 금속과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하지 않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플라스틱 그릇이나 도자기 그릇, 유리 그릇 쓰세요. 집에 있는 믹싱볼이면 됩니다. 스푼도 나무 스푼이나 실리콘 스푼, 플라스틱 스푼 쓰시고요. 순서대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베이킹소다 1티스푼을 그릇에 넣습니다. 티스푼으로 수북하게 담지 마시고 평평하게 담으세요. 약 5g 정도 되는 양입니다. 둘째, 플레인 요거트 1밥숟가락을 넣어요.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이면 약 15ml 정도예요. 요거트가 너무 되직하면 잘 안 섞이니까 미리 실온에 꺼내 두셨던 걸 쓰시는 겁니다. 셋째, 밀가루 1밥숟가락을 넣고요. 요거트랑 똑같은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10g 정도 되는 양이에요. 넷째, 식초나 레몬즙을 한두 방울만 떨어뜨립니다. 여기서 주의하세요. 정말 한두 방울이에요. 뚜껑 열고 기울여서 똑똑 떨어뜨리는 정도요. 많이 넣으면 자극이 강해집니다. 이제 잘 섞으세요. 나무 스푼이나 실리콘 스푼으로 골고루 저어주시면 됩니다. 처음엔 베이킹소다 알갱이가 보이다가 점점 녹으면서 부드러운 페이스트가 됩니다. 농도는 마요네즈처럼 살짝 되직하면 딱 좋습니다. 숟가락으로 떴을 때 뚝뚝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흘러내리는 정도요. 너무 묽으면 밀가루를 조금 더 넣으시고요. 너무 되직하면 요거트를 조금 더 넣으세요.
여기서 식초나 레몬즙을 더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사용법입니다. 이것도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세안을 깨끗하게 하세요. 클렌징 폼이나 비누로 얼굴을 씻어서 피지랑 먼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화장하셨으면 클렌징 오일로 먼저 지우시고요. 깨끗하게 씻어야 유효 성분이 잘 흡수됩니다. 그 다음에 수건으로 톡톡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비벼서 닦으시면 안 되고요. 부드럽게 눌러서 물기만 없애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말리지는 마시고 약간 촉촉한 상태가 좋아요. 이제 준비한 팩을 얼굴이나 문제 부위에 바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도톰하게 바르는 겁니다. 얇게 바르지 마시고 두껍게 바르세요. 최소 3mm 정도 두께로 발라야 해요. 마치 팩 마스크 하듯이요. 바를 때 피해야 할 부위가 있습니다. 눈가하고 입술은 피하세요. 이 부위는 피부가 특히 얇고 예민하거든요. 눈 밑 1cm 정도는 비워 두시고요. 입술 주변도 조심하세요. 손등이나 팔에 바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톰하게 바르시고요. 상처 있는 부위는 피하세요.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놔두시면 됩니다. 타이머 맞춰 놓으세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5분에서 10분만 하시고요. 처음 하실 때는 짧게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리는 게 안전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편하게 앉아 계세요. 누우시면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앉아 계시는 게 좋아요. 책 보시거나 음악 들으시면서 편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시간 되면 미온수로 헹구는데요. 여기서도 주의할 게 있어요. 문지르지 마세요. 손으로 비비거나 수건으로 박박 닦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미온수를 손으로 떠서 얼굴에 부드럽게 끼얹으면서 씻어내세요. 너무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은 피하시고요.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습니다. 온도는 약 35도에서 38도 정도요. 손에 대봤을 때 미지근하다 싶은 온도가 딱 맞습니다. 다 씻었으면 깨끗한 수건으로 톡톡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세요. 역시 문지르지 마시고요. 빈도는 주 1회에서 2회가 적당합니다. 월요일에 했으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한 번 더 하는 식으로요.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격주로 1회부터 시작하세요. 2주에 한 번만 하시는 거죠. 괜찮으면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리고요. 절대 매일 하시면 안 됩니다. 각질 제거를 너무 자주 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돼요. 연속으로 최대 3일 쓰셨으면 4일은 쉬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화수 3일 연속 했으면 목금토일은 쉬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면 연속으로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피부도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쉬는 동안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합니다. 그 시간을 주셔야 해요. 처음 하실 때는 꼭 패치 테스트를 하세요. 팔 안쪽 피부가 예민한 부위에 조금 발라보고 10분 기다려보는 겁니다. 이상 없으면 얼굴에 쓰시고요. 만약 빨개지거나 가렵거나 따가우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첫 시도는 5분만 해보세요. 괜찮으면 다음번에 7분, 그 다음엔 10분 이렇게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리는 거죠. 사후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팩만 하고 끝이 아니에요. 3가지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첫째, 보습입니다. 팩하고 나면 피부가 약간 건조해질 수 있어요. 각질이 정리되면서 수분이 날아가기 쉬운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습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 몇 방울 손바닥에 덜어서 얼굴에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리면서 흡수시키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이 부담스러우시면 바세린을 아주 얇게 발라주셔도 됩니다. 보습 크림 쓰셔도 되고요. 둘째, 자외선 차단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팩하신 다음 날은 꼭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세요. SPF 30 이상 되는 거요. SPF 50이면 더 좋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각질이 정리된 피부는 자외선에 훨씬 더 예민하거든요. 보호막이 얇아진 상태니까 자외선이 더 깊이 침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색소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은 필수예요. 밖에 안 나가셔도 바르세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에도 자외선이 있거든요. 실내에서도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자극 관리입니다. 팩하고 며칠 동안은 피부에 자극 주는 행동을 피하세요. 뜨거운 물로 세안하지 마시고요. 사우나나 찜질방도 피하세요. 너무 매운 음식도 조심하시고요. 만약에 따가움이나 붉은 반점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그리고 사용 간격을 더 늘리시고요.
주 2회 하셨으면 주 1회로 줄이는 식으로요. 주의사항도 꼭 명심하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금속 그릇이나 금속 스푼은 절대 쓰시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스테인리스든 알루미늄이든 다 안 됩니다.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레몬이나 식초는 정말 한두 방울만입니다. 더 넣으면 효과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극만 강해져요. 피부가 따갑고 빨개질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거나 습진이 있으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상처에 산이 들어가면 아프고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하고요. 화학 필링을 강하게 받으신 분, 레이저 시술 직후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2주는 지나고 나서 피부가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하세요.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상처 치유가 느리니까 더 주의하셔야 하고요. 피부 반응이 강하신 분들,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염 있으신 분들도 전문가와 상담 먼저 하세요. 광과민성 약 드시는 분들 계시죠? 고혈압약이나 항생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약 드시는 분들은 꼭 의사나 약사한테 물어보고 하세요. 제가 아무리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려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괜찮은데 어떤 분은 자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피부를 위한 레시피 잘 들으셨나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런데 간단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재료 비율도 지키시고 시간도 지키시고 주의사항도 꼭 따라주세요. 처음 해보신 분들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토포 시간은 어떻게 하셨는지, 바르고 나서 느낌은 어땠는지, 며칠 후에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걸 자세히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재료 준비하시고 내일 한번 해보세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조금씩 더 맑은 피부를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꾸준히 하시면 2주, 한 달 후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다만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관리를 해도 자외선 차단 안 하시면 소용없어요. 외출하실 때는 물론이고 집에서도 창가에 계시면 발라주세요. 구름 낀 날에도 자외선은 있거든요. 겨울에도 마찬가지예요. 햇빛이 약해 보여도 자외선은 내려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개인 피부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어떤 분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건 피부 타입이나 나이, 기미의 깊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본인 피부의 변화에 집중하세요. 자극이 있거나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 약물 치료 중이신 분들은 꼭 전문의와 상담 후에 적용하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 계속 만들어야겠다는 동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새로운 영상 올릴 때마다 알림이 가니까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효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피부 건강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주의사항 꼭 지켜주세요. 조금 느리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게 결국엔 더 빠른 길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